한 아기 엄마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성에게 금연 요청을 했다가 사과는커녕 되려 뺨을 맞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봉변을 당한 데 이어서 쌍방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담배 피우면 안 되는 데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한 게 잘못한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지적이었죠. 게다가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담배재 같은 것이 튈 수도 있고 담배 연기도 굉장히 안 좋은 게 맞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사건이 일어났던 데가 지하철 역사 앞에 횡단보도를 기다린 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률적으로도 금연구역은 맞았는데 그러니까 좀 다른 데 옮겨가셔서 피워라 라고 할 말을 했더니 이 50대 남성이 뭐 그 중간에 실갱이가 있었던 거죠. 뭐 신고할 때면 신고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길을 건너오는데 쫓아와서 뺨을 때린 겁니다. 이 여성분을. 웬 봉변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당연히 이게 아이도 있고 자기도 놀라고도 했고 하니까 이렇게 밀치는 식으로 이렇게 좀 약간 실랑이가 붙었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경찰이 출동해서 보아서 일단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둘 다 어떤 힘을 쓴 게 아니냐, 이건 둘 다 폭력을 쓴 게 아니냐라고 해서 쌍방폭행으로 조사는 했는데 나중에 이제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처벌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아예 그냥 혐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처벌 안 하니까 이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는 나는 고발하지 않겠다,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쌍방폭행으로 혐의를 조사는 했으나 그냥 불기소로 끝난 건데 다만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그 여성분도 받아들이기에 왜 혐의 자체가 어떻게 쌍방폭행이 되느냐, 이거 자체가 화가 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다가 졸지에 뺨을 맞은 아기 엄마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쌍방폭행 얘기가 나왔다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맞으면 제가 무의식 중에 밀치잖아요. 나 그만 때려 하고 이렇게 손을 뻗게 되잖아요. 저기 내 아이가 횡단보도 가운데 내팽개쳐져 있고 나는 더 맞게 생겼는데 일단 엉겨붙는 이 사람을 떼어내야겠다. 왜냐면 그 사람이 제 옷을 자꾸 잡으려고 했어요. 잡았고.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씩씩거리면서 딸 같은 애한테 나도 맞았다. 나도 맞았다가 되면서 쌍방폭행이 된 거예요. 무조건 당사자가 자기가 맞았다고 주장하면 쌍방으로 조사를 들어가야 돼요. 정당 방위 여부를 경찰에서 조사를 시작하긴 했어요. 아니요, 그거는 경찰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했고요. 이제 뭐 만약에 고소하면 검사, 판사가 판단할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억울해도 쌍방으로 피의자로 조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쌍방폭행 소리 안 들으려면 누가 때려도 그러니까 그냥 맞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판례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양쪽 당사자가 싸움인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남자와 여자 같이 싸우는 과정이었으면 서로 간에 공격적 의사만 있다고 해서 이제 정당방위가 안 된다고 보는데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고 반대편 당사자가 그러한 폭행을 막기 위해서 어떤 그 소극적 저항 행위로서 팔을 뿌리친다든가 아니면 밀쳐낸다는 것은 흔히 말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즉 이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인데 여기서 이제 고민되고 싶은 게 정당방위라는 거는 구성요건에 당장 즉 어떤 잘못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잘못된 것을 위법성을 조각시켜 준다라는 논리적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쌍방폭행으로서 폭행을 거는 과정 거기에서 이제 좀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곤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법리적인 어떤 내용보다는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 111 빨리 신고하고 그런 상황이 빨리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상황을 이제 지켜보고 CCTV 같은 거를 가지고 내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경찰이 이 양측이 합의를 보라. 이 애기 엄마한테 일을 너무 크게 만들지 말아라. 나중에 저 남성이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경찰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시시비비를 밝혀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억울한 피해자인지 가려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제 지금 이제 이 여성분이 했던 모든 행동들은 100% 정당한 행동입니다. 정당한 행동인데 사실 이제 그 경찰관의 입장을 뭐 10분 이해를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굳이 이렇게 반의사 불벌, 그러니까 내가 처벌하는 의사를 하지 않으면 굳이 사건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문전에서 그냥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사건이면 그냥 문전에서 해결을 하고 특히 또 이렇게 갑이라는 그 남성이 그런 행동을 해서 봤을 때는 혹시나 이 아이를 키우는 이 저 여성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 그런 행동을 이제 권유는 했다고 보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라는 것은 그 정의의 행동의 결과가 옳고 그름을 밝혀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 종용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시시비비를 밝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쌍방폭행이 됐지만 이 남성이 아유 그래 여자 이 애기 엄마 좀 봐주자 해가지고 이 애기 엄마가 처벌을 지금 면하게 됐다는데 뭐가 뭐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죠. 이상하게 예.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는 거는 이제 이런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예전에는요 서로 막 싸우고 이러면 말밖에 없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증거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일단 쌍방폭행으로 해서 그냥 합의를 유도하는 좀 안 좋은 관행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예. 최근에는 지금도 CCTV 화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저런 CCTV가 아니더라도 주위에서 스마트폰으로 찍기도 하고 차량에 블랙박스 것도 있고 그래서 명백하게 증거들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예. 이제는 그런 식으로 굳이 나갈 필요가 없는데 혹시라도 경찰분들이 옛날의 어떤 습성에 의해서 예전에는 사실 싸움 나고 난 뒤에 서로 자기가 잘했다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냥 일단 하지 마십시오. 좋은 게 예. 좋은 겁니다. 예. 이러던 게 조금 있었거든요. 예. 근데 아직도 그런 관성이 혹시 남아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정말 억울한 사람들 생길 수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를 세우는 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한 엄밀하게 수사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는 쪽으로 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문제의 발단은 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문제였는데요. 참 앞으로 이 금연자와 흡연자들 참 공존하는 세상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숙제가 또 우리 사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